네, 반갑습니다. 평영장입니다. 어제 늦은 저녁부터 이 새벽까지 연준의 언급으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 추가 조정이 있었었고, 오늘은 그 내용부터 브리핑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회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이 월가가 마이너스 26%가 올랐었는데 공포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미 연준에서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인플레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 연준의 이 언급 내용으로는 이 인플레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연준은 테이퍼링, 이 자산 매입 축소 등은 아직 이르다라는 표현을 썼었었고, 다만 이번에는 좀 마지막 부분에 이 4%, 지금과 같은 4% 이상을 계속해서 연이어 나타낼 경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이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시장에서는 연준 아직까지도 금리를 인상 너네는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연준에서는 아직도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CBDC에 대해서 얘기가 아주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시장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안정을 찾고 증시 또한 안정화가 되었고요. 비트코인도 재가격을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장 안에서 이 CPI로 인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 수치, 여기 차트를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아지니까 좀 공포에 떠는 게 맞아요. 그게 맞지만 사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 YOY는 현재 여기 오른쪽 이 수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근 30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위로 올라간다면 대부분 하락을 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연준도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또한 크게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참고로 위 내시경을 받느라 목에 좀 마취를 했는데 목이 자꾸 잠기네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원래 이렇게 요동을 치는 수치면서 일정 부분 올라간다면 빠른 수치로 다시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었고 지금 오른쪽에 5%에 다 와가는데 지금도 똑같은 추세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장 상태가 공포장이니까 언론 측에서는 퍼드 뉴스를 계속 나르고 있죠. 바넨이 세무 조사를 받는다, 미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보통 그렇죠. 이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어야, 그러니까 트래픽이 몰려야 먹고 사니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사실 그런 내용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특히나 제 시청자분들은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조금은 한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바이낸스의 창펑 자오는 사실 이 뉴스의 제목은 잘못됐다,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우리는 이 불법 사용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규제 당국과 협력 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굳이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닌 퍼드 기사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역대급 조정이 올 것이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 갈 것이다, 또는 곧 바이든 연설로 비트코인을 금지할 것이다, 이런 장에서는 정말 퍼드 뉴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차트가 지금도 달러 저가를 깨고 지지를 깨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5월에 조정 4.321이 그랬었죠. 이 2월부터 볼게요. 2월부터 저가를 안 깬 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무조건 저가를 깨면서 들어가고요. 여기 4월에도 그렇죠. 이 저가가 깨졌으니까 모든 걸 현금화하겠지, 이때까지는 맞는데, 그리고 이때까지는 맞을 겁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 매수 기회를 안 주면서 올리는 걸 보면은 이 저가를 깨는데 공포를 굳이 가져야 하나,
고점에 잡은 분들은 어느 정도 손해가 있는 건 맞지만 너무 그렇다고 그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1월과 그리고 2월, 3월, 4월의 조정은 지지를 깨고 페닉셀을 그린 다음에 급격하게 상승이 진행됐기 때문에 자칫하단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더해서 기관들은 항상 눌림목에 매수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차트에도 잘 드러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뭐 기관은 눌림목 매수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정확히 찝어드리자면 이 테슬라의 1차 매수가 되겠고요. 2차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3월 1일, 뭐 2월 매수라고 하는데 이 날짜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 바잉 더 딥의 흔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정장 안에서 모든 물량을 던져내고 비트코인을 포기하고 나는 비트코인이 뭐 1만 달러 갔을 때 매수할 거다, 2만 달러 갔을 때 매수할 거다, 이런 생각은 조금 자칫하다간 좀 어리석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관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크게 흔들리지 말면서 장을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뉴스를 좀 더 읽어드리자면 운용자산 19조 원인 포인트72 헤지펀드사가 암호화폐 시장 진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액이나 상세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뭐 인력 섭외라든지 투자 전략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코엔 크립토 커스터디 서비스 얘기도 있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번 1월과 2월과 3월과 4월 이 눌림목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차트도 현물 차트잖아요. 이 선물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물 시장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규 세력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더리움에 관한 글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전 비트맥스 CEO가 이더리움에 대한 평가를 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IP1559에 대해서 이 단계에서 공급 디플레이션을 만들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가격은 상승을 할 것이다. 하지만 공급 디플레이션이 심화될수록 디파이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도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지만 그러한 영향이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 악영향으로 번질 때까지는 이더 15만 달러까지는 한참 남았으니까 악영향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더 붙여드리자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과 폴카닷쯤은 담아두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가격이 비싸 보여서 사기 싫은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더가 아닌 폴카닷 정도 대체 코인으로 들고 있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정찰병 느낌으로 조금 들어갔다가 하단 매수로 진행을 하셔도 좋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각 플랫폼이나 SNS에서 준비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네이버의 라인에서 만드는 LN코인 링크를 말씀드렸었는데 네이버에서 CBDC를 준비하고 있다. 이건 네이버가 카카오에 지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CBDC에서 LN이 쓰이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만 기술력을 참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LN을 노드상 활용한다는 것쯤은 정말 조금만 기대를 해보시고 터진다면 정말 호재니까요. 그리고 정말 확률이 낮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장이 버블장이니까 LN 코인과 커플링 되는 일, 이 CBDC랑 LN 코인이 커플링 되는 일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LN이 잡거래소 하나에 상장되어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클레이튼 외에도 네이버의 코인이 하나쯤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추가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전의 분석과 똑같이 도미넌스는 지표의 대상이지 차트의 분석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40%에서 도미넌스 대반등이 이때처럼 나오지 않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만 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비트코인이 피날레를 찍은 이후,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고 대하락을 마친 이후, 그 이후부터 도미넌스가 다시 차오를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코멘트로는 만약 도미넌스가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 40%를 뚫고 30%대로 내려간다면 정말 대메이저장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래소 입금량을 토대로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현재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은 거래소의 비트코인 입금량, 이 인플로우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해설을 위해서 보유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것은 1월의 조정, 2월의 조정, 3월의 조정, 4월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보유량이 되겠는데, 이 보유량이 최고점을 찍은 직후에 낮아지면서 반등이 시작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도 그랬었고 3월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2월에도 그랬었고 1월에는 좀 최고점이죠. 그래서 1월과 2월과 3월과 4월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 인플로우가 낮아지면서 비트코인의 대반등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치를 봤을 때 저는 지금 반등이 나오기 전의 수치가 이전과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반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MVRVZ나 다른 알호들 수치들, 그런 지표들이 이제 위험 수치보다 안전 수치에 해당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개수가 털린다거나 아니면 불나방처럼 들어가면서 손해를 보지 마시고 지금의 개수, 지금의 포지션을 잘 홀딩하면서 지금의 장이 앞으로 이 수치가 낮아지면서 다시 올라갈 것을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오늘이 불금인데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